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지난 15일 경기도 판교의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오류를 일으키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에 기반을 둔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고객 단절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데요.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을 국가 재난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이 산업 기반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또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산업시설의 화재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넘어서 생산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의 경우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52건의 공장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액이 418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화재 원인의 상당수가 부주의라고 합니다. 이 화재 예방을 위한 업체의 투자와 정부의 지원, 현장의 세심함이 더해져서 인재로 인한 화재만큼은 막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칠곡 분기점 부근 145km 지점 차량 증가로 인해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춘천 방향으로 동명휴게소 121km 지점부터 다부터널 125km 지점까지 4km 정도 정체를 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으로 성서 나들목 구간으로만 속도 약간 떨어지고 반대 대구 방향으로도 성서 나들목 지나 서대구 요금소까지 차량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별대로는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방향으로 만촌내거리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 쪽으로 작업 중인 곳이 있는데요. 공사 구간 두 건으로 확인됩니다. 구간마다 신호 앞두고 차량 가득 몰렸다가 이동합니다. 청구내거리에서 청구고등학교 방향으로 MBC 내거리 향하는 구간 차량꼴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검단로는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복현오거리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고 동북로는 상격중학교 3거리에서 침산교 방향으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경주 18도, 대구와 포항은 17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초겨울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고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8.8도, 습도는 62%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졌고 또 우리 이 추운 날씨에 네.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또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첫 소식은 이와 관련된 거죠? 네, 어제 오전에 이 반빈곤 네트워크가 이 동인동 대구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후 위기와 빈곤의 연관성을 지적하면서 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보면 8월 서울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있었고 네. 또 이재민이 발생을 했는데 또 포항에서는 또 태풍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 이 쪽방에서 거주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에너지 취약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에너지 취약층을 위한 에너지 센터를 대구시가 좀 운영해달라 이런 요구도 나왔습니다. 에너지 센터요? 네, 그 최소한 난방이 되는 주거 시설을 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공급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인데요. 그리고 또 이 아주 높은 기온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의 요구도 나왔습니다. 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 쿠팡 대구 분회장은 여름에 최고 42도까지 올라가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형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주는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네. 일용직으로 일하러 온 청년들이 쓰러지기도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다 또 장애인 당사자들은 지난 8월 서울 폭우를 언급하면서 이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이 저임금 노동자인데다가 이 장애인이 있었다라고 네.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정부 대책이 반지하 건물을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뭐 장애인과 같은 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살 수 있는 살 만한 집을 또 얻기가 더 어려워지게 됐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 기후변화 시기에 이 빈곤한 계층에 대한 지원책 강화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따로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후위기와 빈곤을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소식 하나 더 들을까요? 네, 대구에서도 수소차 운전자들이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내 두 번째 사례고요. 그 동구 신서동에 있는 대구 혁신도시 수소충전소에서 가능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이 같은 내용의 셀프 수소 충전 실증 사업을 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게 셀프 충전을 위해서 운전자는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5분가량의 수소차 그 셀프 충전 온라인 교육을 좀 받아야 합니다. 네. 이후에 이제 혁신도시 충전소에 교육 수료증을 제출을 하면 셀프 충전 현장 교육 절차를 또 거쳐서 직접 이제 수소 연료를 충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혁신도시 수소 충전소가 충전 노즐 파손 방지 장치, 또 정전기 제거 패드 등 이런 그 필요한 안전 시설을 좀 보강을 했고요.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 기준 검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소차 운전자들은 스스로 충전이 불가능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 21개 국가 중에서 미국이나 독일 등 20개 국가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수소 연료를 충전할 수가 있지만 이제 국내는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이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가스 충전원만 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고압이다 보니까 이게 그 수소를 이용할 때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전문 인력이 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좀 수소 충전자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문 인력을 좀 계속 대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등의 좀 운영 부담이 크고 또 24시간 운영도 힘들어서 이용자도 좀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실제 환경부가 지난 4월 그 적자를 내는 이제 수소 충전소 61곳을 지원했는데 이는 이제 전국 충전소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 특례 허가 제도 승인을 거쳐서 수소차에 대해서 셀프 충전을 실증 형태로 좀 허용을 했는데 지난 8월에 이제 인천공항에 국내 셀프 충전 1호 이제 충전소가 생겼습니다. 인천이군요. 예, 이제 대구에는 이제 그 전체 등록 차량 122만 대 중에서 수소 차량이 한 500대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주행 시험장을 포함해서 4군데 충전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500대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스로 충전이 가능해졌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경상북도와 경북경찰청이 어제 국정감사를 받았는데요. 이 코로나19 등으로 사실상 4년 만에 열린 국감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요하게 나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큰 쟁점은 결국 이 태풍 흰남노 피해 상황이었습니다. 이 피해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을 비롯해서 이 재복구지원금 활용까지 이 다방면에서 질의와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우 의원은 이 피해 원인과 관련해서 2012년도 포항시의 고양의 강 정비 사업을 보면 제방을 낮게 만들고 제방도 강 안쪽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있었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철우 도지사는 그런 문제도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이 하천 5곳이 범람했고 경주에서도 13곳이 범람했다면서 이런 폭우가 내리니까 이 물그릇보다 비가 감당이 안 돼서 사고가 났다. 이 자연적인 현상이었다. 네. 이렇게 좀 답변을 했고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역시 이 현재 사망자와 실종자 1인당 1,000만 원, 또 주택 전파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 반파는 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이 제9호 의연금 배분에 좀 기준이 탄력적으로 허용돼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이 피해 규모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규정보다는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이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역시 이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 수재 의연금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이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예, 또 국감 단골 손님이죠.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5일에 환경부 국정감사에 이어서 어제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도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이슈톡의 단골 손님이기도 한 것 그렇죠. 같은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어제 국감에서 그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문제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해결 의지에 대해서 좀 물었습니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이 석포제련소가 아시겠지만 이게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좀 방류하는 등 환경관련법을 계속 좀 위반하고 있어서 낙동강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좀 계속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예. 실제 그 지난 10여 년 동안 석포제련소는 환경부와 이제 지자체로부터 90여 차례나 이제 행정처분을 받았고요. 대표이사 등은 지금도 이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기상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처분을 기다리기보다는 경북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주도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좀 제안을 했고요.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한 말이 좀 인상적인데 석포제련소가 근본적으로 타 지역이나 바닷가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바닷가로요? 밝혔거든요. 예. 정부와 회사 등이 상의해서 적당한 장소로 옮기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고요. 도는 경북도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주민 생계 해결 방안 등을 찾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정부가 공장 이전에 먼저 나서주면 경상북도가 주민 생계 대책을 좀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네, 이게 해석을 좀 해보면요. 지금 석포제련소에서는 아연 광물 생산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 광산에서 채취를 했었지만 지금은 없어서 수입한 아연을 재련만 하고 있거든요. 예.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련소를 바닷가로 옮겨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담겨 있고요. 이 중앙정부 예산 지원 없이는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석포제련소와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까지 다 더하면 약 1,000명이 넘거든요. 이분들이 지난해 이 경상북도로 찾아와서 이 공장 가동 중지와 관련해서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니 이 경북도가 석포제련소를 제재하지 말라. 이런 네. 요청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또 생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맞습니다. 현재 공장이 그냥 폐쇄 절차를 밟는다면 이분들에 대한 이 생계 문제도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단시간 내가 아닌 네.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까지 고려해서 이 대체 부지 마련이 필수적으로 해소돼야 된다. 이게 이철우 도지사의 답변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영풍 석포제련소 얘기였고 또 경북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였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뭐 좀 간접 출연했는데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 8기, 지금 민선 8기입니다. 취임 예. 이후에 지난 이제 민선 7기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인 이 시간에 좀 다뤘는데 그 대구 취수원의 구미 해평 취수원 이전 방침을 좀 뒤엎거나 지금 대구 경북 행정통합 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등에서 경북도와 좀 다른 목소리를 내서 이게 경북도와 자칫 이게 불협화음을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좀 있어 왔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임 권영진 시장과는 적극적으로 그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해서 공론화위원회까지 이제 꾸렸는데 홍 시장은 취임 이전부터 이에 대해 좀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취임 이후에도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통합은 넌센스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소거를 했고요. 네. 이게 너무 급한 걸로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논의가 된 거냐고 이제 그 도지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소한 이전 문제도 그렇다면서 이게 트럼프를 보는 것 같다. 진중하게 생각하는 맛이 없다. 뭐 이렇게 좀 애들로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도지사가 뭐라고 밝혔나요? 예, 일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이제 대구시하고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을 좀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협화음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말했고요. 이어서 이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동안 직원들에게 대응을 하지 말라고 했고 홍준표 시장이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대안을 갖고 대화를 하겠다. 뭐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은 이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우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도 있고 군위군의 대구시 편의까지 이 대구와 협력해서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데 8기 들어서면서 시장과 도지사가
협력이나 소통하는 모습을 좀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구 경북 연구원의 분리도 그렇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나오자 이철우 도지사는 이 대구 경북 연구원 분리는 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불협화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 연구원이 머리인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좀 만나기가 어렵고 앞으로 연구의 중심이 되도록 도지사가 연구원을 자주 만나기 위해서 분리한 것이다. 네. 이런 답을 했는데 이 대구 경북 연구원 분리는 불협화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또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인정한 상대적으로 듯한 그렇게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자,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 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그 장애인 인권 침해 시설에 대한 경북도의 관리 감독 소홀 또 행정 처분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그 좀 때로 있었는데 이게 그렇죠. 아동 감금이나 확대 방임 또 거주인 정신병동 강제 입원, 약물 남용 및 사망과 폭행, 뭐 후원금 횡령 등 이걸 심각한 장애인 인권 침해가 좀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북도가 단 한 번도 인권 침해 시설 운영 법인을 해산시키거나 이사진을 해임시킨 적이 없다며 뭐 이런 소극 행정이 장애인 학대를 방치하고 있다고 용 의원이 이제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철우 지사는 그 안동시청에서 폐쇄 명령을 좀 내리니까 이 시설 측이 가처분을 신청해서 좀 인정이 됐다며 본안 소송이 끝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그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서 결식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의 현실적인 좀 인상 필요성도 제기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이철우 지사는 그 물가가 오르기 전에는 7,000원이 될 줄 알았는데 잘못하면 8,000원도 부족할 수 있겠다며 내년에는 이 8,000원으로 올릴 계획을 왔지만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경상북도의 국정감사 내용을 살펴봤고요. 또 어제 오후에 열린 경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주요하게 다뤄졌나요? 네, 뭐 주요하게는 치안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경북 경찰의 수사 전문 인력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 수사 인력이 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뭐 성범죄자의 검거율도 떨어졌다. 이 수사 인력 조정 등을 통해서 이 범죄 예방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짚었습니다. 예. 최정문 경북경찰청장은 앞으로 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뭐 경북경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경찰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좀 나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이 안동이 경북에서 대마를 특화작물로 재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북 경찰이 좀 함께 관리해야 된다. 의료용 대마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 마약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지적이 됐고요. 네. 또 더불어민주당 이영석 의원은 경북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데 이 경북도 내 마약 사범 현황 중에 외국인 현황을 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어제 열렸던 지역 국감에서 좀 눈여겨봐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경상북도의 공공우련 위탁 운영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철우 도지사는 앞으로 경북대병원과 함께 운영해서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발표 이후에 네. 도립의료원 위탁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도민들에게는 제대로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꾸준히 계획을 세우고 도민들에게도 알리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역시 그 석포재련소와 관련해서 이철우 지사가 그 이전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좀 언급했다는 건데 그 물론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다는 걸 좀 보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어제 의원들의 좀 지적에 대해서 이철우 지사가 좀 회피성 발언을 한 게 아니기를 좀 이제 그런 지적을 벗어나기 위한 이제 발언만은 아니기를 경북도의 앞으로의 어떤 그 조치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번에 그 석포재련소의 이전에 대한 언급은 이철호 도지사가 한 건 처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는 또 어떤 구체적인 뭐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이 근데 없다면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그렇겠죠. 들긴 드는데 예. 앞으로 좀 논의를 지켜보죠. 자, 그러면 대구 경북에 대한 국감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뉴스민의 전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2011년에 대구시가 대구 수성구가 평생 학습 도시로 선정이 됐는데요. 수성구에서는 매년 평생 학습 주간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열린 만큼 다채로운 강연과 체험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현주 리포터가 소식 준비했죠? 네,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배우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수성구는 지난주 토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를 평생학습 주간으로 정해서 시민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주 내내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평생교육 강사 30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강의법을 알려주는 연수가 있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은 강풍법이라고 해서요. 강의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 강의 스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강의식으로 진행하지 않고요. 실습 부분이 많아서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해보고 본인 강의에 적용 가능한지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때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을걸요. 혹시 교사 출신 손 들어봅시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시켰던 거 뭔지 아시죠? 박수 3번 시작. 이거 또 해요. 우리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쓰실 수 있는 거 몇 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하나 둘 셋 했어요. 근데 1번이 이렇게 냈어요. 숫자 네? 뒤에 멀어서 그런 거죠? 7이에요. 근데 2번이 이렇게 냈어요. 숫자 4 더하면 11은 홀수니까 1번이 이겨요. 세 판만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뭔가 하고 난 다음에 진 사람한테 뭘 자꾸 시켜요. 가뜩이나 져가지고 짜증난데. 그쵸? 이긴 사람한테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중에 기억 남는 거 얘기해주기 이런 거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긴 사람은 이겨서 기분도 좋은데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평생학습 도시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강좌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강사가 필요하고요. 한 강좌만 하더라도 여러 명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도 많은 강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아마 강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평생교육 강사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도 처음 봤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겠습니다. 네, 강사들도 만나봤는데요. 평생교육 강사로 활동하려면 나부터 평생 배우고 익혀야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러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관한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평생교육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교육이 평생교육이라 생각하고 늙을 때까지 공부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강사님께서 건강한 사람이라든지 아픈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풍요로운 사람 할 것 없이 공평한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게 또 평생교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되게 공감이 되고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교육의 기회를 갖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저희 같이 30, 40대 분들도 많이 나오시지만 50, 60대 분들도 지금 굉장히 공부를 하러 많이 나오시거든요. 왜냐하면 자식들 이제 다 컸으니까. 의외로 지금 다시 50, 60대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찾으러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이 평생 학습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배우고 싶은 것을 여기서 골라서 배우고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여기서 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평생학습 강사분들도 제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하나에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배움의 장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5, 60대에도 이제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이번 축제에 많은 분들이 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셔서 배움의 재미를 좀 알아가시면 좋겠네요. 네,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론 지역 도서관에선 역사와 환경 등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연이, 그밖에 평생교육 기관과 단체에선 반려식물 키우기나 천연비누 만들기 같은 체험이 열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강연과 체험이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야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수성구 평생학습관 교육기획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작년 재작년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좀 그 학습자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게 없어서 참 서운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3년 만에 개최하게 돼서 학습기관, 학습자들, 단체, 교류를 마음껏 하셨고, 주민들도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참여를 하시면서 서로 배움의 가치를 발견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수성구 평생교육 플랫폼인 러닝톡 3글자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러닝톡에서는 수성구청과 민간기관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움을 통해 행복한 삶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은 교육복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교육을 배움으로써 본인의 또 가치를 재발견하고 또 삶의 보람이 되는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에서 열리는 평생학습 축제로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네. 수성구 홈페이지에서 러닝톡을 입력하면 그 평생교육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울릉도 독도에는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0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보다 9도에서 10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낮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외출할 때 좀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